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푸른저축은행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푸른저축은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행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저축은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은행사로 이 저축은행 업무와 부수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4배 그리고 BPS가 21,701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이루려면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 개별 금융사들이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이 입장 자체가 금융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이 금융권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나면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 이 PF8 부실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이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금융사들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이제는 경공매를 통해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 금융사가 75%까지는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채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터론, 그러니까 이 공동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상 현재 고금리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이 신규 자금의 투입, 그리고 독려 또는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에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를 할지, 그리고 금융사들을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배급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리고 2월 26일이죠. 2월 26일에 그 1차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사실 1차 세미나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컸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일이죠. 5월 2일에도 마찬가지로 2차 세미나 내용이었는데 2차 세미나 때도 사실 좀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푸른저축은행을 좀 돌려보자면 2021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자면 지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기관은 아예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7,0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개인 같은 경우 16,0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이 기관에서 한 달 사이에 더 넘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실상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꼬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는지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